친구들 안녕! 코딩 알려주는 알빈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게임을 만들 거냐면 우주에서 로봇이 날아다니면서 별을 먹는 게임. 뭐라고요? 그렇지. 우주에서 로봇이 날아다니면서 별을 먹는 게임. 어떤 게임일지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작에 앞서서 어떤 게임을 만들지를 보여주고 게임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올 준비 됐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을 모아라라는 제목을 가진 이 게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화면이 보이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에 보면 방향키로 로봇을 움직여 별을 모아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방향키를 통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걸 해야겠죠. 두 번째 우리가 별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10점, 30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점수라는 변수를 쓰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10점이 되면 레벨업, 30점이 되면 승리라는 게 보이는 걸 보니까 어떤 특정 점수일 때마다 뭔가 변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다.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고 있겠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게임을 누르면 자, 지금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로봇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별을 이렇게 막으면 점수가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4점, 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레벨업 했죠. 그리고 별이 좀 빨라졌어요. 자, 별을 이렇게 계속 모으러 다니다 보면 빠르게 해봅시다. 오, 30점이 생각보다 오네. 자, 이렇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4점만, 3점만. 자, 이렇게 30점이 되면 You win이라는 마크와 함께 게임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의 게임은 그러면 로봇이 별을 모으다가 10점이 되면 레벨업을 하고 30점이 되면 그렇지 You win이라는 신호와 함께 게임이 끝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계속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스스로 해보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충분히 게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될 일 뭐죠? 당연히 스크래치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돼 있지. 그리고 만들기,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제목은 별을 모아라 라고 해볼게요. 별을 모아라. 자, 일단 고양이는 저번처럼 필요가 없으니까 고양이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이 로봇이 돌아다녀야 될 우주 공간부터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무대에 가서 무대 고르기. 자, 배경 고르기 한번 가볼까요? 배경에서 여기 바로 우주가 보이네. 우주에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우주는 무난한 갤럭시로 하도록 할게요. 자, 갤럭시를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대를 우주로 바꾼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왔죠. 다음 여기에 누구누구가 나와야 되죠. 오늘의 등장인물 등장해야 되는 스프라이트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맞추는 사람 선생님이 선물 주지. 그렇지. 자, 첫 번째는 로봇, 두 번째는 별. 자, 그럼 스프라이트에서 로봇과 별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프라이트로 가서 고르기를 누르면 보자. 여기 지금 되게 많은 스프라이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찾기 쉽게끔 한번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일단은 로봇부터 찾아볼게요. 로봇은 영어로 ROBOT. 자, 보면 로봇이 두 개인데 우리가 쓸 로봇은 여기 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애, 이 친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주고 또 하나 뭐? 그렇지, 별이 필요하죠. 별, 이번에는 별을 뜻하는 스타를 쳐보도록 하면 여기 귀엽고 뽀짝한 별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별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둘 다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만약에 그냥 이 크기가 좋다면 크기를 그대로 해도 되고, 선생님이 좀 큰 것 같기 때문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로봇은 일단 80 정도, 그리고 별은 좀 작아야 이거를 따라가는 게 좀 어려워서 게임이 재밌겠죠? 70.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대 대비해서 아주 적정한 크기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봇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향키에 따라서 고양이가 움직이게 했었던 그 코딩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부터 일단 로봇을 클릭해서 로봇에 대한 코딩을 시작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벤트에 한번 가볼까요? 어떤 걸 눌렀을 때, 일단 무슨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로봇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가면 뭘로 가야 돼? 그렇지. Y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자, 그러면 위로 누르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복사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쪽 화살표가 아닌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볼게요. 아래쪽 화살표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렇지.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위로 누르면 요렇게. 아래로 누르면 요렇게. 로봇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오른쪽, 왼쪽에 대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에 똑같이 가서 요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와서 얘를 오른쪽 화살표로 바꿔볼게요.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로 바꾸면 동작에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자, 이번엔 오른쪽 좌표를 한번,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하기를 해가지고 이번엔 어디? 그렇지. 왼쪽 화살표. 이렇게 되면 X좌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오른쪽에 반대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누르니까 이쪽으로 10만큼 가죠. 그래서 지금 로봇을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는 다 코딩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걸 눌러보면 느낄 수 있을 거야. 약간 좀 뭔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이 로봇이 지금 뭔가 좀 끊기듯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지? 우리가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 원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뭔가 로봇이 이렇게 가는 느낌. 이 느낌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블록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블록? 그렇지. 만약 뭐뭐라면.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한 이 코딩들은 이렇게 놔두고 한번 만약 뭐뭐라면을 사용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 만약 뭐뭐라면이 시작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겠죠. 자, 이벤트에 가서 요 깃발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을 가져와 봅시다.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만약 뭐뭐라면, 만약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다면. 자, 요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선생님이 여기서 꿀팁을 좀 주자면 여기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여기 블럭의 빈칸,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블럭을 찾아가면 돼. 자, 이렇게 생긴 블럭이 어디 있나 한번 봐볼까? 자, 이벤트는 아니고 제어도 아니고 감지에 오니까 약간 요런 육각형 모양의 블록들이 있죠. 그 중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키를 눌렀는가? 키를? 그래. 오른쪽 키를 눌렀는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는가? 요걸 사용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착 이렇게 눌러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는 뭘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들었어. 오른쪽. 오케이. 그러면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눌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눌렀다면 뭘 어떻게 해? X좌표를 10만큼 바꿔야지.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화살표만 쓸 거예요? 아니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총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다 줬다. 4개. 자, 그럼 4개를 만들어 봅시다. 제어에 가서 자, 만약 뭐뭐라면을 하나, 2개, 3개 이렇게 갖고 와서 자, 감지에
이 키를 눌렀는가를 이런 식으로 블럭에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오른쪽이었으니까 두 번째 거는 뭘로 할까?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세 번째 거는 오른쪽 왼쪽 했으니까 위.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은 당연히 아래쪽이 되겠죠.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향 순서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도 한번 이거를 채워 넣어 줘 볼까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그렇다면 뭐를 어디로 바꿔야 돼? 그렇지. X좌표를 오른쪽은 10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0으로 바꿔라. 자, 요만큼. 자, 그러면 위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쪽 화살표 Y방향으로 몇만큼? 10만큼 바꾸기. 자, 그러면 마지막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그렇다면 Y방향은 뭐라고? 그렇지.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10만큼. 자, 이 친구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얘네들은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왜냐하면 시작했을 때,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린 시작하기를 하고 나서 이 버튼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뭘 추가해 줘야 될까요? 우리 한번 했었는데, 그렇지. 무한 반복하기를 추가해 줘야 돼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무한 반복해 줘. 뭐를?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걸 무한으로 반복해 줘. 자, 그러면 우리 무한 반복하기로 가보겠습니다. 무한 반복하기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자, 그럼 우리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볼까요? 시작하기를 누르고, 자, 로봇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죠. 훨씬.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디테일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이 로봇의 완성도를 위해서. 자,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을 보고 있죠. 왼쪽으로 갈 땐 그럼 어딜 봐야 될까? 왼쪽을 봐야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똑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그러면 얘는 X좌표를 오른쪽으로 10만큼 가지만 어떻게?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그러면 동작에 가서 여기 90도 방향 보기. 90도 방향이 스크래치에선 오른쪽이었죠. 그래서 90도 방향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10만큼 가라. 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을 눌렀을 땐 왼쪽을 봐야 되니까 90의 반대인 이젠 나올 때도 됐다. 그렇지. 마이너스 90. 자, 그러면 방향 보기를 갖고 와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90으로 바꿔줄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가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가고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지금 위쪽 화살표에 돼 있으니까 이건 선생님이 잘못 넣었어요. 자, 이걸 빼서 다시 이 친구를 왼쪽 화살표, 미안해요. 여기다 놓고 가봅시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왼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됐어 지금? 로봇이 이렇게 뒤집혔죠? 우리 고양이로 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로봇이 왼쪽을 보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거꾸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힌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자, 어떻게 도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로봇이 뒤집혀지지 않고 똑바로 돌아서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어디 보자.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하기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 요렇게 왔고, 자, 대망의 왼쪽으로 갈 때는 그렇지. 보이죠? 뒤집히지 않고 로봇이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회전을 해서 요렇게 오는 것까지.
이렇게 로봇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방향도 따라가고 위아래로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잘 만들어 줬어요. 자, 이번에는 별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별은 로봇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알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돼. 알아서 계속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지.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래서 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시작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서 돌아다녀야 돼. 자, 이걸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별을 선택해주고 별 선택됐죠? 그러면 먼저 이벤트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별은 이동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고. 어디로 움직여야 돼? 어디로? 자, 몇 초 동안 랜덤 위치로 이동을 해야 돼. 자, 어디로 갈진 모르겠지만 1초 동안 어디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별이. 계속 이렇게.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냥 시작하기가 눌리고 나면 별이 계속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떤 걸 또 써줘야겠어요? 제어에 있는 무한 반복하기가 들어가야겠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별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랜덤 위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도 랜덤으로 가게 돼요. 왜냐? 1초 동안 가야 하는 거리가 길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가야 되니까. 근데 1초 동안 가야 되는 거리가 짧아.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해져 있는 목표, 정해져 있는 위치, 가고자 하는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별의 속도도 동일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우리 일단 로봇과 별의 움직임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봅시다. 만약 넘어가기 전에 이 로봇과 별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면 꼭 스스로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를 추천해요.